네, 반갑습니다. 2월 23일 일일 브리핑 합니다. 네, 이틀 쉬었다가 다시 재개했네요. 금리 내린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라. 자,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근데 이건 선 좀 넘었다, 진짜. 와, 이럴 줄은 몰랐다. 어느 부분이냐면요. 실거래가, 2월 22일자 실거래가인데요. 6억 이상 물건이 없어요. 네, 6억 이상 거래량 줄어드는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없네요. 음, 어제자 날짜는 네, 있긴 했어요. 어제자 날짜는 좀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6억 이상 거래량이 없는 날이 정말 드물 텐데 그날이 2월 22일 222 특이한 날 하루 기억하고 지나갈게요. 자, 금리 내린다는 의견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만장일치 소수 의견 0.25% 인하. 그 인하하면 그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가, 은행에 대출이 풀리느니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심지어는 우리은행 기준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유주택자도 네, 대출 취급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니까 4.74% 하단 기준으로, 변동금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하단 기준으로 4.74%랍니다. 자, 기준금리 0.25% 내리면요, 요거 한 4% 중반쯤 될 거예요. 요게 약간 살짝 금리가 높기는 해요. 그래서 그 평균적인 금리 상태를 보면 신규 주담대 취급 기준으로 봤을 때 12월 달이 4.25%입니다. 그리고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거의 맞닿아 있는 상태예요.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저도 금리를 내릴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2.75%. 은행이 보통 예대 마진을 1.5% 먹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늘 말씀드렸었죠. 그래도 4% 초반대 금리는 줘야지 된다. 이걸로 투자하기는 애매하죠. 자, 그리고 이런 부동산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 이면에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도 계속 숨어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 2년마다 소득 심사를 해야 된다. 버팀목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책 자금으로 이용해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죠. 네, 2년하고 연장까지 하는데요. 기존에는 2회 연장 6년까지는 처음 대출 낼 때 금리를 소득을 보고 금리를 결정해 줬는데 2년, 4년 지나는 동안 소득은 좀 오르겠죠.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동안 무시해 줬죠. 왜? 전세 시장을 뻥튀기 해야 되니까. 전세의 보증 비율도 100%에서 90%로 축소시키죠. 전세 시장에 뭔가 위기감이 감지됩니다. 대구, 낙폭 0.2까지 가는 건 사실 좀 선 넘었었고요. 서울이 지금 0.06 상승도 조금 선을 넘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구 매도 물량 계속 최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는 모양새고요. 전세 물량이나 월세 물량은 저점을 갱신해 나가는 형태. 제가 전세 거래량이 줄어든다, 임대 거래량 자체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12월 달 기준으로 22년, 23년, 24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전세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확 줄어들었죠. 예. 전체 임대계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임대거래거든요. 3,000건대 중반, 초중반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왔던 건데 2,000건대 중반, 2,700건대의 거래량이 지금 3개월 연속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전세 물량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월 평균 1,700개 전세 거래가 아니고 월 평균 한 1,400개 전세 거래다. 그럼 물량은 4,000개만 있으면 됩니다. 요만큼. 근데 언젠가 또 요선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또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요 흐름이 계속 나타나면서 작년에 제가 그거 한번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전세 거래가 줄어들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또 문제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월세 물량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전체 임대 물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월간 거래되는 임대 건수가
2,700건, 전세가 아니고 월간 2,700건의 거래가 되는데 전체 임대 물량이 12,700개, 거의 한 5배수 정도 되죠. 5배수 정도. 그래, 임대 시장은 일단은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자, 아파트 거래량 계산을 조금 자동화하려고 여기 1월 예상 거래량, 2월 예상 거래량 이렇게 나타나는 비율로 계산했는데요. 여기 이번 달이 28일까지 있는 달이다 보니까 요 숫자를 넣어도 좀 제대로 된 값은 안 나오고, 아무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는 나올 거예요. 대충 비슷한 날짜를 견줘보면 10월달 여기 1000건 정도 거래되었을 때 최종 거래량이 1950건. 네, 요 정도 흐름으로 본다면 2월 달의 거래량은 1500건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의 거래량도 3000건 정도 2700건, 800건 거래되던 것이 2월 달에는 거래량이 한 3,500에서 4,000건, 그 사이 거래량 정도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대구도 마찬가지 2월의 거래량은 뭐 대출 풀렸지 뭐 했지,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거래량이 폭발할 것이냐? 그 이후에도 계속 폭발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냐? 저는 계속 글쎄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월에 건당 거래대금은 작년 연말 수준 3억 4천. 대구의 건당 거래대금은 평당 1,000만 원. 서울은 이 값이 12억이었습니다. 거의 4배. 인구수도 거의 4배 가까이 되지 않나요? 네, 평균 거래되는 집값 수준도 거의 4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보다 1.5배 정도 인구가 더 많은 부산의 경우에는 4억 정도입니다. 이거 4억 정도. 그리고 또 월등히 높진 않습니다. 서울이 좀 너무 많이 비싼 것 같아요. 자, 거래량 다시 한번 띄우기 위해서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미분양 매입,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띄울 만한 게 뭐 있나? 뭐 투기꾼들이 그토록 원하던 뭐 취득세, 양도세, 그것만 깎아줘봐라. 내가 사고 말지. 그 개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과거 조정 대상 지역이었을 때 요 조정 대상 지역만 해제되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취득세 떨어지거든요. 다 산다 그랬는데 안 샀어요. 이번 그럼 뭐 하면 뭐 하겠지, 뭐 하면 뭐 하겠지. 시장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106건.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월배 2차 입받고 5억 3천. 계속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신축인 대명역 센트럴 엘리프 5억 2천.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5억 2천. 정부에서 중공업 미분양을 매입을 해준다. 거의 뭐 6억 중후반대 되는 거, 아마 정부에서는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지금 1억 깎아준다. 분양가 7억이라고 뻥튀기 해놓고, 분양가 7억이라고 뻥튀기 해놓고 1억 할인해줄게. 요거 할인율 몇 퍼센트인가요? 할인율 15% 정도 되나요? 정부에 팔게 되면은 이거 5억입니다. 5억. 자, 그러면 할인율을 좀 올려서 요렇게 공략하는 것도 물건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할인율 조금 더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월성 협성 유폴에 4억 5천. 정말 이거 펌프질 많이 심했던 데거든요. 7억 1,700까지 갔었네요. 6층짜리가 고점 대비 37%, 10년 차에 이 하락률이 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뻥튀기가 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싶습니다. 두류 센트럴 빌 더시티 23평 4억 4천. 이편현대상 두류역 4억 3천. 비슷비슷합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보자면 입지적인 부분에서는 장래는 여기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청운맨션, 대봉동 청운맨션 5.8억 천까지 갔던 것이 4억 3천. 이 말 그대로 반토막이네요. 반토막. 쌍용화성, 수성동 4가 30년차 40%. 이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국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는 곳,
그것도 또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이것도 매수가 가능할 텐데요. 4층에 40% 하락 고점 대비. 40%, 1, 2, 3층이 아니고 너무 외곽이 아니고 40% 정도 하락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할 만하다. 좀 외곽이나 좀 연식이 좀 된다. 그러면 정말 한 50%까지 하락하는 것도 우리 충분히 많이 봐왔잖아요. 네. 그렇게 뭐, 난 노후 대비도 해야 되겠고, 그래도 좀, 아파트 그래도 꽤 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락률 많이 큰 거 잡는 것도 하나의 방편. 혹은 조금 괜찮은 물건을 잡아서, 뭐, 주택연금도요, 이거 생각보다 감정가액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가격 2억대 그 아래로 내려오면은 네, 상인 영남 화성타운 33년차 24평 1억 8천 3억 이전까지 갔었는데 이 너무 외곽은 아니죠. 너무 외곽은 아니죠. 연식이 조금 안타깝죠. 이렇게 40% 이상 하락하는 곳들 저층의 40% 이렇게 좀 고를 필요도 있고요. 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은 이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무조건 뭐 비싼 거 샀으니까 많이 오르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집에도 약간 투자하고 약간의 생활비도 좀 운영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는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거의 뭐 반토막 나는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이더라. 네, 고가 아파트 비중 이렇게 확 차트로 보니까 눈에 띕니다. 6억 이상 쉽지 않습니다. 4%대 금리이기 때문에 이거 2억을 가지고 있다. 4억을 대출받아서 신축 6억짜리를 산다. 이 4억 대출. 이 4% 금리 정도 하면요. 한 30년 동안 갚으면 원금이자 한 8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대구 소득자, 평균 소득자 1명. 얼마 정도 버나요? 4천, 통계 평균상으로 4천만 원? 5천만 원 잡히나요? 그 한 사람이 20년 이상 일해야 될 것. 요즘 30대 취업해서 거의 50살까지 한 20년 동안 일하는 세월 하나를 이 아파트 하나에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또 내 삶은 또 별개. 자, 분양권 거래가 저는 갑자기 너무 줄어들어서 이 숫자가 멈췄나 싶었는데, 뭐 통계 오류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1월에 분양권 거래, 고가 아파트 거래 줄어들듯이 너무 많이 줄어들었어요. 2달 전 대비 반토막. 이건 선 시계 넘었다. 전세 거래량, 자, 같은 달과 이렇게 2달 전과 견줘봤을 때 전세 거래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요. 자, 전세 거래량도 요거 다 신고되었을 때 보통 85%라고 봅니다. 한 2달 내지 3달에 걸쳐가지고 뒤늦게 지연생 신고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예측치 나오죠. 1월에 거래량 예측치 1,500건이 좀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게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1,500건. 많이 부족합니다, 전세 거래량. 그래도 전세 대금은 건당 평균 전세 가격은 2년 전보다 높은 상태. 그래봐야 뭐 3%, 1.5% 이 정도 수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뻥튀기 되기에는 물량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요. 고가의 전세 사는 사람 비중도 떨어집니다. 그럼 고가의 아파트 가격도 그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죠.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도 거래량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청 감사합니다.